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현정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주 코스피가 2,000선을 넘는 등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오늘 코스피는 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4% 내린 1,995포인트 마감이었는데 이 하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2조 5천억 원대였는데요. 6년 만에 최저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부활절 연휴로 쉬었던 데 따른 관방 심리가 오늘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 업종의 하락이었는데 그간 또 많이 올랐던 음식료 업종의 하락폭이 컸던 하루였고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많이 올랐던 건설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소형 건설주들만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인 오후 5시에 학수고대하던 4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이 약발이 시장에 얼마나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관련 업종들 흐름까지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에는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견이 돼 있는데 오늘 좀 관망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이번 주 내내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가져가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을 건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상담은 7시 반부터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무조건 실전이다. 다양한 경험이 말해주는 성공 투자 전략.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최병곤 전문가의 실전 단기 매매 강의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4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의 감독님, 샘플러스 최병곤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강의 듣기에 앞서서 오늘도 장 마감 보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 좀 짜볼게요, 위원님. 특별한 호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장이 정말로 밋밋하죠. 예, 요즘 시장에 그 대표하는 얘기 하나가 색깔이 없다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뭐 장이 좋을 때는 항상 보면 색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주도주, 다음은 또 어떤 주도주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러한 내용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흘러만 가는 형태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래소 시장이 195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회복세는 상당히 좀 강하게 타고 올라옵니다만은 그 사이에 주가가 올랐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분위기 자체도 뭔가 개선된다는 느낌보다는 이대로 답답하게 계속 진행을 하고만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뱅가드 펀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매도를 약 한 5조 원 좀 모자라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략 한 5조 원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이 물량이 완전히 다 쏟아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당분간 이런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또 어느새 2,000포인트 전후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계속 오르긴 하지만은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렇게 좀 밋밋한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 같고요. 거래소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음봉을 맞았는데 내일 강한 좀 반등 포인트가 잡힌다면은 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 봐야 지금은 거래소가 별로 돈이 안 되는 상황이고 투자를 해도 별로 재미를 못 보는 상태입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또 오늘 조선업종 쪽에 STX 페노션이 또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가 있거든요. STX 그룹에. 거기도 또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오면서 힘드는 상황이 나왔고 해서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으로 계속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군들, 뭐 중형 종목군들 아니면 테마 종목군들 같이 보수적 투자자가 별로 싫어하는 그런 좀 급등 형태의 종목들을 해야지만이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강좌 내용도 급등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좌입니다. 요건 사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몇 번에 걸쳐서 강좌를 해도 사실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계속 실거래를 했던 종목들의 사례를 보시면서 거래에 대한 참고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이 사실은 그 앞에서 이제 지나간 얘기를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급등을 타고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방송을 강좌를 잘 들으신다면요 앞으로 또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을 하셔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죽는 추세의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의 종목을 하시되 중형 종목들, 그 다음에 개별 성향이 강한 재료가 좀 있는 종목들, 이런 급등 종목군들, 이런 쪽을 하셔야지만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최병곤 위원님께서는 현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급등주 공략법, 이게 주제거든요. 위원님께서 1시간 내내 혼자 말씀하시느라고 참 힘들다라는 말씀 방송 전에 하셨는데 제가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급등주는 사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군들인데요. 이 급등주는 항상 투자자들이 꿈꾸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좌절과 그다음에 절망을 많이 안겨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분들이 결국 성공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급등주라는 것이 사실은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수익을 보장하고 또 반면에 그만큼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항상 보면은 나도 저런 종목 좀 잡아봤으면은 저런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공략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급등주도 사실 논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중대형주하고 올라가는 논리는 똑같은데 단지 이제 중대형주는 한 5% 정도 왔다 갔다 할 범위라면은 개별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한 15에서 20%씩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논리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변동폭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로 급등주라고 해서 별게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일단은요. 추세가 살아있어야지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하니까 추세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등주는 무조건 대형주보다도 더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20일선이나 60일선까지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잘 먹히거든요. 근데 이 개별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이나 20일선까지 밀려 내려와 버리면 이미 추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그런 종목이 잘 갈 때는 계속 방치를 하다가 그런 종목이 내려오면 어떻게든 거기에다 대고 막 계속 밑에서 받치고 신용 다 써가지고 받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파이로 계란치기 돈을 갖다 버리는 짓이죠.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라고 해서 맨날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급등주도 다 오르면은 내리는 타이밍이 나오고 내리면은 오르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다만 대형주처럼 뚜렷하게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주는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은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뭐 한 2주일까지도 조정을 받는데 이 개별주는 그 한 하루 아니면 반나절 잠깐 조정받고 뭐 후루룩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을 받는지 자체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정 자체를 받긴 받되 굉장히 빨리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때 상한가에 그냥 목숨 걸고 따라붙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고요. 예전에 보면은 뭐 개별 급등주 잡는 법 해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요. 뭐 예전에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매일 단타로 뭐 40만 원을 번다고 했던가 뭐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요, 단타로 4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책 팔아서 40만 원 넘게 벌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 따라붙는 매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도 아마 조정을 줄 때, 그리고 반등 포인트, 이런 정상적인 논리를 다 따르기 때문에 그런 논리대로 가는 게 정답이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부합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나는 급등주가 추세가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칼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칼날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빈틈을 찾아서 손을 넣으라는 건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겁나는 거죠. 손 다칠까봐. 근데 사실은 그 타이밍을 잡는 법만 좀 아시면은요, 대응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이 다스텍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실제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상승하기 전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셨을 거예요. 아마 30%는 기본이고 한 40%까지도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요 화면을 보시면은 추세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가도 또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제일 확실하게 이 추세가 살은 건지 죽은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명선이라는 겁니다. 그냥 생명선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요.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30분봉 차트. 요게 이제 다른 일봉 차트나 이런 거하고도 다 연계가 있어요. 근데 그 이론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이렇게 공식을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들으십시오. 30분봉 차트에서 지금 화면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빨간색 선입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쭉 따라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이 이 급등주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선이 깨져버리면은 이 종목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고요. 이 종목이 이 생명선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이 종목은 계속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는 종목이나 강한 종목은요, 이 생명선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주가의 진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다스텍이 3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종목이 조정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조정을 쭉 받아요. 투자자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조정이라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의 조정인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착각에 하나 빠지시는 거예요. 개별 급등주는 꼭 조정을요, 내려가는 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기어가면서 쉬어가는 것도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리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타이밍을 못 잡는 거거든요. 급등주는 조정을 받을 때 옆으로 기어가는 것도 조정이다. 그리고 반나절 잠깐 떨어지는 것도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아주 강력한 종목은 오르면서도 조정을 받습니다. 매수가 아주 강하다가 조금 덜 강해지는 그 시점이 조정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한번 더 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막판에 가서 쭉 급락을 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생명선을 한번 왕창 깹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는 거예요. 기로에 서져 있는 건데, 여기서 주가가 더 깨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주가가 반전 포인트를 후장에 딱 잡아주면서 생명선을 살려놓죠. 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는데, 생명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그걸 어디선가 누군가가 빨리 매수를 딱 들어와서 회복을 시켜놓으면은 이 종목은요, 더 뺄 생각이 없는 주식이에요. 더 끌고 올라갈 의지가 있는 주식이에요. 누가? 세력들이. 어차피 급등주는요, 여러분, 이 개인 투자자가 대응을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와서 뭐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큰 손이나 그 다음에 세력들이 와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만지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력들이 과연 이 주식을 끌고 올라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지는 이 생명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깨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생명선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진행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회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변동성을 가지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쭉 보십시오. 한번 강하게 오르기도 하고 또 강하게 끌고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한 번씩 살짝 깨기도 하지만은 거래가 안 실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어가면서 깰 듯 말 듯 하지만은 결국 안 깨요. 즉 생명선을 지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한 번에 왕창 뛰어 올라 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생명선을 지켜주는 종목은 급등을 타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정을 줄 때 사셔라, 매수 타이밍 한번 노리셔라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또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걸 믿고 사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박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선을 지키는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셨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타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주가가 연속 급등을 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구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격을 좁히죠. 이격을 좁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자, 이제 드디어 생명선에 이 자리가 왔어요. 깨고 내려가느냐 마느냐의 결정 기로에 놓였는데 주가가 얼른 보면 이게 여기에서 우리 앵커님도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얼른 보면은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요 자리가 거래량을 확 실으면서 쭉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물랑말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요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깬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강좌를 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 주식 거래라는 것 자체가 아니면 차트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거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답이 있지만은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1.5도 정답일 수도 있고 2.5도 정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탈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깼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그대로 끌고 내려갔다면은 이거는 깨진 거지만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태는 사실 깬 게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많이 당하는데요. 이런 건 이제 전문가들은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전문가 영역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깨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래량을 크게 싣고 왕창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생명선을 깼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급등세는 탔고 조정은 쭉 여기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쭉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깰 듯 말 듯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안 깼다고 보는 게 사실이고 거기서 조금 더 과도하게 깨지면은 무너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거래가 딱 터져주면서 이게 마우스가 좀 좁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돼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확 들어주면서 위로 쫙 받아 올려줍니다. 깨고 내려가려니까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결국은 생명선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급등을 하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자, 생명선을 살리죠. 그동안 찔끔찔끔 떨어졌던 것까지 다 회복을 시켜버리죠. 끝내줍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켜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우리 좋으라고 지켜주겠습니까? 지들 돈 벌라고 지켜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편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빨리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고 상한가로 진입을 하면서 이 종목은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참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급등 타니까 계속해서 저점 매수 타이밍 한번 노리시라고 했는데 역시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오르고 그 다음날도 또 오르는 식의 기염을 토했죠. 굉장히 진행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추세를 살리는 종목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생명선은 개별주에서 핵심적인 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선이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요 선이 무슨 선이냐 하면은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집에서 세팅을 한번 해보시려면은
30분봉 있죠. 30분봉에서 60일선입니다. 이 60일선은요, 대략적으로 그 일봉상에서의 5일선과 비슷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급등주의 일봉상에서의 5일선을 지키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5일선을 지켜야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은 막상 그거를 갖다가 내가 실매매에 적용하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30분봉을 가지고 그 투자에 직접 적용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대응이 상당히 쉽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선을 살리는 주식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셔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KCT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벌써 깨고 내려갈 자리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결국은 안 깨고 유지를 시킵니다. 심지어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장중에 매수 포인트로 잡았던 구간이 여기인데요. 여기 자리를 보시면은 한번 강하게 이렇게 깨고 내려가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바로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딱 수반시키면서 다시 받아 올려줍니다. 깨고 내려가려니까 거기서 딱 받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도 뭡니까? 지금 생명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간당간당한 시점에서 주가가 매수를 딱 들어주니까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그걸 끌어올려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생명선을 살리는 건 좋은데 왜 살리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여기쯤에서 벌써 생명선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살릴까? 자, 거기에는요, 개별주는 대부분 재료나 아니면 테마성 내용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가치를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품 위에 거품을 쌓고 해서 올라가는 시세고, 단기간에 올리고 단기간에 빠져버리는 시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추세가 약해져 버리면은 주가가 한번 조정을 깊게 받아버리면 살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주나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은 계속 살리기가 힘들어요. 너무 조정이 깊게 나와버리면요, 이 세력들이 아무리 지들이 돈이 많아도 어거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5일선 정도, 그 생명선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받아줘야지만이 이 종목이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은 조정이 깊어져 버리면은, 아니면은 일반적인 종목처럼 한 21선까지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종목이 0X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깨고 내려가는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맨날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깨고 내려가는 흐름. 자, 오픈베이스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예전에 보시면은 이런 데서는 이 생명선을 계속 살렸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요, 요 구간 한번 보십시오. 요 구간은 굉장히 빠르게 깨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빨리 되살리죠. 자, 이런 거는요, 블러핑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들을 겁을 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거나 바로 주식을 던지지 마시고 그 뒤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딱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전날 딱 깨고 내려갔지만 그 다음날 바로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벌써 보합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버티려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를 지금 보시면은요. 그런데 그 뒤에 결국은 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다시 이 생명선을 살려놔 버리죠. 그러면 요 종목은요, 아, 요것들 봐라. 요거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놓네. 아, 나를 이거 주식을 던지게 만드네. 이것들이 블러핑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버텨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설사 팔았다고 치더라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다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깨고 내려갈 때는 어떤 식의 진행이 나오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렇게 해서 결국 급등 탑니다. 잘 가요. 근데 이제 가도 끝이 있잖아요, 항상.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강하게 한번 왕창 깼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숨도 안 쉬고 주가가 다시 떨어져 버리죠. 벌써 여기서 뺐으면은 여기서 다시 반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보합권에서 뭐 진행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다가 뭐 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깨놓고도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우르르 매도가 나오면서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절대 버티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던지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던져야 되겠다 해서 얼른 끊어버리면요, 큰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를 하시니까. 자, 종목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밖에도요, 뭐 D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 보시면은 생명선을 타고 거기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면서, 자, 여기도 보이시죠? 한번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만은,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면은 강하게 한번 딱 깨고 내려가면서 확 죽이려는 부분을 딱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확 들어놓죠. 그럼 저 종목은요, 절대로 안 죽는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깰 생각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런 주식은 결국은 다시 또 오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은요, 이 DI라는 주식이 벌써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기가 6,000원대인데 지금 9,000원까지 와 있어요. 싸이가 신공된다는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급등주는요, 세력들의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주가를 끌고 내려갈 수도 있고 계속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력의 형님들이, 형님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시킬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걔네들이 살리면서 이거 종목 살아있네 이러면은 이 종목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확 죽여버리는 식의 대응이 나오면은 나도 거기서 잽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대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 생명선의 진행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면은 정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아침 방송 열심히 봐주십시오. 제가 이런 생명선을 살리는 종목들 계속 소개를 드릴 거고, 오늘 사실요, 그 전에 뭐 추천드렸던 오픈 베이스니 AP 시스템 같은 종목은 소개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소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급등주 강좌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등주 공략법에 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급등주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의 강의가 참 유익하셨을 것 같은데요. 급등주를 매매할 때 생명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하셨고, 최병곤 위원님께서 보시는 생명선은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 61선이라는 거, 그리고 급등주가 옆으로 기는 것도 조정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바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무료인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먼저 보내주셔야 오늘 상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상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예림당이요. 예림당을 들고 계세요? 네. 언제쯤 매수가 되셨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고요. 2주 정도. 가격은요? 5,83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5,830원에 비중 30%요?
예. 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사신 이후로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아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실 이거 이렇게 길게 생각은 안 하고요. 아, 예. 단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요 며칠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언제쯤 매도가 가능할지. 네. 생각하셨던 목표가는요? 저는 6,000원 6,1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 안 보셨네요. 네네네. 예림당을 단기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제가 잠깐 여윳돈이 생겨서. 예. 네. 차트 단기로 분석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그때쯤에 좀 했었어요. 받으셨고요, 예, 추천을. 예. 그리고 뉴스에서 그 Y 시리즈가 외국에서 출간된다는 뉴스 접하고 옛날에 한번 샀다가 팔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수익 보셨고요. 네네네. 그러셨어요? 네. 예, 예림당을 두 번째 공략하는데 이번에도 수익을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지 단기 투자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최병훈 위원님과 함께 손절가 목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예, 우리 투자자께서 6,000원, 6,100원 목표가 삼으셨으면은 정말 짧게 보신 건데 요 정도 수익 내실 것 같으면 다른 거 많은데 굳이 이걸 뭐 투자 자금이 많으신 거 아닐까요? 글쎄 많으셔도 투자자. 할 만한 종목 많은데 예, 하여튼 뭐 잘 하셨는데 어쨌든 운이 안 따라서 추가 상승이 안 나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요, 지금 이제 뭐, 좀 아까 얘기 복습입니다만은, 급등주는 아닙니다만은, 급등주라고 해서 꼭 급등주만 생명선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도 어느 정도 가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한 3월 21일 날 보시면은 생명선을 살짝 깨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은요, 여기서 상당히 좀 강하게 더 이탈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슬금슬금 깨다가 한 번 더 내려갈 만한 상황이니까 거기서 매도가 확 쏟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매수가 참 잘 들어오고 종목의 내용이 좋으면은 저기서 저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빨리 회복을 하거나 더 빨리 올라와 버리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저기서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것도 1차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요소고, 그 다음에 27일 날 보시면 회복은 좀 빨리 어느 정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더 넘지를 못합니다. 이 생명선을 못 넘죠. 그럼 결국 뭐냐? 여기서 이렇게 추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종목이 벌써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게 흐름이 좀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예림당이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저렇게 내려가도 좀 이해가 되지만은 최근에 며칠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저렇게 조정 줘버리면은 이 종목이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 같으면은 사실 저 정도 진행이면은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반전은 나옵니다. 근데 반전 나올 때 반전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갖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반전 나오면은요, 5,800원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넘는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를 못 넘으면은 일단은 그쯤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넘어가면은 6,100원 정도 목표가를 가지실 수 있고요. 종목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한 달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반전이 나올 때 빠르게 전고점을 넘어가거나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은 차츰차츰 힘이 빠지면서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께서 사셨던 가격대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하셨던 6,100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림당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문자로도 종목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BS 금융지주입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던 그런 회사고요. 15,400원에 비중 10%를 들어가셨는데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금융주는 좀 쉬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사실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금융 관련주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커지면서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약 12월 달부터 2월 중순이나 3월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쌍봉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조정받는 타이밍에서 주식을 사신 거예요. 아예 초기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조정을 좀 더 많이 받고 시간을 충분히 채우면 사시든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보면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겁이 나서 못 사시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고점을 딱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얼마 조정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어. 이렇게 해서 너무 좀 성급하게 판단을 하시고 매수를 잡아버리시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이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번에 매수가 빨리 들어와서 16,000원을 넘겨주지 못하면은 좀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겁니다. 종목이 뭐 그렇다고 큰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 이제 상승을 했던 만큼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승을 했던 기간이 대략 한 석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추가로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가져가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반전에 나올 때 16,000원을 확 넘어가는 진행이 나오지 않으면은 시간을 좀 끌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오랜만에 매수 문의가 들어왔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가격대, 중장기 투자 가능한지 앞으로의 전망 좀 봐주십시오. 5177님께서 물어보셨네요. 참 답답한 게요. 사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죄송한데 제 방송을 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은요. 날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1월 30일 날이에요. 이날 제가 24,000원권, 25,000원대 조정받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에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때 앞으로 하이닉스 전망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쌀 때 사셔라. 그럼 혹시 실패하더라도 손해를 크게 안 보고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벌써 2달이 지났거든요. 2달 지나서 이제 주가가 한참 오르고 이제 3만 원 바라보는 시점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든요. 투자는 이렇게 가시면 항상 거꾸로 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이 종목을 사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우리 투자자께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주식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타이밍 아니면은 내려가서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타이밍을 항상 공략을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른 매수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내가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주가가 보시면은요. 제가 추천했던 시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30%를 가까이 됩니다. 25% 정도, 25%에서 22%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는 그분들보다 20%나 비싸게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남들보다 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종목을 사셔도 되는데 다만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저번 시간에 제가 강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주의 전 저점 라인을 잡는 방법. 이거 제가 강좌 아주 멋지게 해드렸거든요. 요거 궁금하시면은 과거 VOD 돌려보시기를 하셔서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시면은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는데 조정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더 조정을 기다리셔서 대략적으로 28,000원권이나 그 아래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고 기왕이면은 초기에 좀 오르기 시작할 때 이때 좀 투자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끝내주는 투자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매수 시점 물어보신 분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윌비스 보겠습니다. 윌비스를 1,850원에 사셨다는 거겠죠? 20%를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단기 전망, 손절가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자, 이 윌비스도요, 오늘 강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딱 내용 나오죠, 벌써. 지금 우리 앵커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생명선이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윌비스요? 예. 잠시만요. 분봉을 봐야 되죠? 예. 30분봉을 보시면서 빨간, 제가 아까 빨간수로 표시했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나?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자, 제가 화면 좀 크게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정말로 칠판 안 썼는데 오늘 한 번만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요 라인
요 빨간색 선입니다. 요게 생명선인데요.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깨고 내려가고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면은 이 세력들이 주식을 살려놓고 끌고 올라가는 건데, 보시다시피 내려갔다가 살짝만 들어놓고 아직은 완전히 회복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제 차트에는요, 네. 61선이 빨간색이 아니어서 제가 틀렸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대로 보신 거 맞네. 예, 아마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요거는 사실 61선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살려놓지를 못하면 이건 결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일 반응이 달려 있는 거죠. 내일 만약에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은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또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확 뒤집어 놓으면 이 종목은 눌림목 줄 때 언제든지 사셔도 됩니다. 세력들이 또 끌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포인트가 중간 정도의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는 내일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반응을 보시고 거기서 시원찮으면은 과감하게 팔아버리시고, 그렇지 않고 좀 강하게 끌어놓으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돌려가지고 크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분도 진짜 오늘 강의 들으셔서 어떻게 좀 판단이 나셨을지 모르겠는데 HNH 문입니다. 급하신 것 같아요. 문자 전화 지금 다 주셨거든요. 네. 7,190원에 50% 오늘 들어갔고요. 어찌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이거는 진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길 꼭 좀 권해드려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를 추천드렸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얼마였냐면요. 이날 종가였었어요. 이날 이 크게 급락하는 날. 이런 타이밍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요. 여기서는 무슨 종목이 돼버리냐면 주사위 종목이 돼버립니다. 이거는요. 사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얼마가 나올지 그걸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관리 종목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선을 지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생명선을 지킬지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6,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까지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7,000원대 넘게 매수가가 정확하게 7,000 얼마죠? 잠시만요. 7,190원이에요. 예, 7,190원이면은요. 만약에 이 종목이 6,000원대를 확인하려면은요. 손실률이 엄청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20%에 육박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일단 따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뭐 아니면 도식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내일 반등이 약하면은요. 일단은 던지십시오. 던지시고 대신에 6,000원 정도 내려와서 생명선을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때 저점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은 그날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쭉 많이 연속으로 밀렸을 때 저점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거기서 어쨌든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등 시도가 생명선을 살리는지를 확인하시고 못 살리면 던지는 거예요. 매매 자체를 뭐 내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매수하신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사시면요. 아무리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저가 매수를 노리셔야 되고 생명선 전후에서 공략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밀리면은 일단 던지셨다가 더 저점에서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 문의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1058님께서 현대 EP를 사도 될까요? 최병곤 위원님 꼭 좀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자,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생명선 논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좌가 이거니까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요. 급등주는 아닙니다만은 생명선을 살리는 형태의 진행이 좀 나오고 있죠. 비록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생명선 아래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더 죽이지만 않고 주가를 매수를 한번 강하게 들어와서 쭉 살려놓으면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를 문의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 종목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조금만 화면을 한 번만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좀 강한 양봉 거래량이 수반돼야 됩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강력하게 확 들어올려 놓고 생명선을 회복시켜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끌고 갈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약간 내려와 있었으면서 여기서 찔끔찔끔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 종목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확 들어놓으면은 그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 종목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급등주 매매법 배우니까 네. 차트에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네. 참 재밌는데요. 네. 이번 종목 어떻게 보실지 네. 보겠습니다. 신일제약인데 이 종목은 지금 수익권에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은데 4,292원에 15% 오늘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런 종목도요, 대처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추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음봉, 양봉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주가라는 게 오를 때도 중간에 조정을 한 번씩 거치기 때문에 지금 음봉 나왔다고 해서 바로 꺾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히 보시다시피 앞에 전고점을 이미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을 한번 크게 흔들었다가 다시 한번 뛰어 올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매도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래를 빵 터뜨리면서 쭉 뽑아 올릴 때입니다. 그럴 때 시세가 폭발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화려한 시세가 나타날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대신에요, 그런 시세가 한번 나올 때 보통 보면은 소위 말해서 블러핑이 한번 들어옵니다. 그 개인들을 한번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강하게 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을 완전히 깨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좀 참고 버티시다가 치고 들어올 때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깨고 내려갔는데 못 팔았으면 어떡하냐. 진짜로 계속 깨고 내려갔는데 나는 못 팔았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냐 하는 우려감도 있으신데 이 정도로 강한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은 한번 깼다고 해서 금방 바로 내리막을 타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니까요. 그때 강도를 봐서 매도를 하시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시 반부터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 먼저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게 중요할까요? 먼저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 테러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4월 달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